정오 종합뉴스. (10월 2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인 어제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이 이틀째 만남을 이어갑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대규모 행진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 기니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인 어제 단체 상봉과 환영 만찬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단이 이틀째 만남을 이어갑니다. 남측 389명과 북측 141명의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에서 개별 상봉과 공동 중식, 단체 상봉 등 3차례에 걸쳐 2시간씩 모두 6시간을 만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오는 23일 대규모 행진을 통해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교조는 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긴급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역사학계, 교육주체,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교조는 청와대에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인 오는 29일에는 기자회견과 신문 광고를 통해 소속 학교와 실명을 걸고 시국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 4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이 군사자금을 마련한 꼴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뭐가 두려워 야당을 속이고 국민은 모르게 단행하느냐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이 아니라 국정원 국비교재 발간자금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예산 44억 원은 정부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지출된 사용경비서 없는 특수활동비라고 규정한 뒤 행정예고 기간 중 국회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1000만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위한 3자 공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앞서 문 대표와 심 대표, 천 의원이 국회에서 3자 연석회의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대응을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 공동전개 등 3가지 공동대응에 합의한 데 이은 첫 공동행보입니다. 이들 세 의원은 이 밖에도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교육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와 집담회 등을 개최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가칭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는 오늘도 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합니다. 특히 오늘 열릴 상임위 가운데서는 해양수산부 등의 예산안을 상정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목됩니다. 농해수위는 해수부 예산과 더불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도 상정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신청한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진상규명 관련 비용도 대폭 삭감을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현장 검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로그 파일 기록 등을 계속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 검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현장 검증은 의미 없다고 밝혀 현장 검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조이팔의 조카 46살 유모 씨의 사망 원인이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 씨의 시신을 예비 부검한 결과 알갱이 형태의 약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숨지기 전 조용히 가고 싶은데 딸이 눈에 밟힌다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을 확인했지만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조이팔의 밀항을 주도하고 중국에서 조 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 해결의 핵심 참고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17세 이하 월드컵 축구 기니와의 경기에서 기니를 1대0으로 이기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승우르 대신에 교체 투입된 오세훈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은 공을 곧바로 왼발 슛으로 연결시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2연승을 달린 최진철호는 B조 선두가 되면서 잉글랜드와의 3차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와의 경기는 이번 토요일 오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을 한국 시리즈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인 삼성 라이온즈 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속 선수의 도박 의혹과 관련해 무리를 빚은 점에 대해서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매각이 내일 최종 마무리되는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인수자인 MBK 파트너스의 대화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어제 MBK 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대화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내일 확대 간부 3차 파업을 시작하고 2차 총파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작업이 끝나지 않아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내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됨에 따라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퇴직금을 빌미로 무리한 합의서를 강요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호텔 롯데는 지난 7월과 8월 1년 이상 근무한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어떠한 법적, 행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릴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호텔 롯데 측은 갑질 논란이 일자 합의서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국회 인턴들로 구성된 노조인 국회 인턴 유니온이 오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공식 선언합니다. 국회 인턴 유니온은 9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 등 인턴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의원실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하는 입법보조원의 노동 기본권 지키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 해 평균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인턴이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기본급 120만 원에 연장 근로수당과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화 흥행 시 수익 배분과 영화 이외의 2차 저작권 보호 등 작가의 권리 증진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영화가 흥행에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 지분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출판과 드라마, 공연 등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귀속되거나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가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21살인 조성진은 특별상인 폴로네이즈 최우수 연주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는 폴란드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쇼팽을 기리기 위해 1927년 창설된 대회로 5년에 한 번씩 열리며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힙니다.
서울대가 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에게 기업들로부터 받는 수입 일부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말 열리는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기업 사회이사를 겸직하면서 2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경우 초과분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대 전체 교수 2,099명 가운데 기업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는 모두 96명으로 전체의 4.6%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기름 종류를 바꿔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 씨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유소 직원 역시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 씨가 박 씨에게 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문주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주의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피해자 처지에서 보면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고 신체 부위 가운데 특히 항문주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21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주변 위령탑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성동구는 유가족들과 협의해 올해부터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일 때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4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